독소가 있었다는 게 놀랍고.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공기를 마시면서도 독소를 들이마시는 거고 이게 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제가 이유 없이 골골거린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물도 마시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물 안 먹으면 죽고 공기를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공기 안 마시면 죽는데. 뭐 어떻게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 그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생활 독이라는 거를 이걸 진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내 몸을 오염시키는 독성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오, 예. 네. 결혼 25년 차, 58세 주부가 계셨는데요. 결혼 후 이제 전업주부로 계속 살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공기청정기를 틉니다. 그다음에 청소기를 돌리죠. 네. 돌리고 그다음 밤사이 쌓인 먼지를 말끔히 또 청소합니다. 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어요. 또 아이들이 먹을 밥을 이제 준비하는데요. 또 따뜻한 밥을 짓고 팬에 이제 생선 올려놓고 이제 노릇하게 구워주죠. 네. 또 여기에 이제 달걀 프라이 아, 해야지. 해야죠. 그다음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풍성한 식사가 이제 차려지잖아요.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식사 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뒤에 아이들까지 등교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집안일을 이제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밀린 설거지를 마친 후 가족들이 먹을 밑반찬을 또 밀폐 형께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경우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럼요. 또 그리고 나면 다음은 이제 화장실 청소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먼저 바닥과 벽면, 벽면까지 꼼꼼히 물을 뿌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락스로 또 본격 청소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정과 벽면은 분무기 이용해서 분사해서 또 소를 이용해서 이제 열심히 닦아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때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깨끗해지고요, 실제로. 그럼 실제 광이 나는 화장실 보면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의 네, 낙이 될 수 있는 정말요. 거죠. 예. 직접 하시나 봐요. 자세하게 너무나. 아니 진짜로 어디 청소 업체에서 나오셔가지고 마치 하시는 것처럼.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네네. 해도 끝이 없는 거고 계속 쌓이는 거고 사람이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그동안 이제 평범하게 잘 살아온 또 이분에게 과연 어느 날부터 몸에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그분에게? 또 입술에 그 늘 퍼진이 나면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예. 수시로 화끈거리는 통증이 이제 겪었다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기침 가래가 또 계속되고요. 예. 또 목이 자주 이제 쉬고요. 또 갑자기 또 숨이 차기도 하고 답답한 증세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증상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으셨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관리에 굉장히 애썼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상태는 나날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무려 폐암 3기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폐암 폐암이요? 3기요. 네, 맞습니다. 이분 혹시 흡연하셨어요? 흡연도 아니십니다. 특별하게 뭐 그렇게. 잘못하신 게 없으신 분 같은데. 아니 예. 이분 그냥 네. 집안일 하셨던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도 늘 했다고 하시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네. 실제로 이분은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술도 안 하셨고. 네, 술도 안 하시고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게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관적인 상태였다고 이럴 수가. 합니다. 실제 수술했는데 왼쪽 폐의 거의 절반 가량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안타깝네요. 대수술이었죠. 예. 폐암 수술 후에 이제 실제 그분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면요. 예. 뭐 누워만 계셔도 또 앉아 있어도 또 숨을 쉴 때마다 마치 칼로 도려낸 듯한 극심한 통증이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진통제 없이는 거의 뭐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또 불안 증세까지 동반되면서 현재 네. 투병 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도 같은 50대로서 네.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소위 말해서 안 좋다는 거, 술, 담배 한 번 안 하셨던 주부시고 집에만 계셨던 분이 폐암 3기까지 네. 거기다가 또 전이까지 된 상태라고 하니까 대체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네. 흔히들 보통 폐암이라고 하면 보통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렇죠. 되게 많이 많죠. 걸리는 병이라고도 그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흡연자면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 폐암 진단 받은 여성 무려 90%는 한 번도
흡연한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90%면 네. 진짜 많은 이 거죠. 우리나라 결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결과. 그런데 폐암에 걸리셨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하게 잘 살던 이분이 갑자기 폐암에 발병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네, 바로 바깥보다 더 위험한 집, 그 중에서 더 위험한 공간이 실제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이요? 네, 주방입니다. 아니 주방이라면 하면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 아닌가요? 네. 따뜻하게 가족을 위해서 그쵸. 음식을 네, 만들고 맞습니다. 네. 이 주방이 왜요?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주방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조리기구죠. 그렇죠. 근데 조리기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가스레인지일 겁니다.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일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한번 둘러서 코팅하죠. 네. 그 위에 이제 식자재를 올려서 볶거나 이제 굽는 일이 많을 텐데요. 네. 이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름의 발연점입니다. 기름의 발연점. 발연점. 연기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네. 발연점인데요. 어떤 거는 200도 이하고요. 어떤 건 270도 이상이고 네. 그 정도로 다 발연점이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의 그 가스불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800도에서 1300도 사이예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막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스 온도 1000도예요. 그럼 그의 프라이팬 온도도 표면이 순식간에 2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기름이 분해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럼 분해되면서 막 이것저것 날아가겠죠? 네. 그게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고요. 소위 말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그거예요. 소위 이산화질소. 말하는. 이산화질소가 맞습니다. 그걸 이제 들이마시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는 조리흉이라고 부릅니다. 조리흉. 이거를 이제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요. 이게 사이즈들이 너무 작아서 네. 기관지에서 못 걸습니다. 그럼 결국 폐로 폐로 직행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움을 침묵의 살인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합연구소에서는 이 조리움을 발암물질로 실제 지정하고 있습니다.